어머님은 왜 식기세척기 있으면서 안 쓰시는 거야? 요즘 세상에 며느리한테 설거지 시킨다고 하면 욕먹어.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혼자 하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그냥 같이 하자고 좋게 말씀을 하신 거지. 그리고 식기세척기로 하면 성에 안 차신대. 아, 진짜 너무하네. 내가 겨우 이런 대접이나 받으려고 오빠랑 결혼한 거 아니야. 며느리는 엄연히 손님인데 왜 손님을 부려먹으려고 하셔? 오빠가 우리 집에 갔을 때 언제 설거지 하라고 시킨 적 있어? 그건 아니긴 한데. 그럼 어머님도 나한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야. 요즘은 명절에 시댁에 안 오는 며느리들도 많아. 그런데 나는 애까지 데리고 오잖아. 오히려 어머님이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라고.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62세 김 씨와 그녀의 며느리에 대한 사연입니다. 김 씨는 최근 들어 본인이 나이가 먹고 스스로 요즘 말하는 꼰대가 된 건 아닐까 의문이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며느리를 겪고 나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을 대하기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입장으로 시댁에 찾아와 어쩌면 그렇게도 속 편하게 있을 수가 있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었죠. 김 씨 역시 남의 집안 귀한 딸을 며느리로 들여서 시집살이나 고생은 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 함께 모여 먹고 놀았으면 최소한 정리는 함께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 아닌가 생각했죠. 자신의 남편은 물론이고 시부모까지 모두 일어나 분주하게 상을 치우고 있는데 며느리 혼자 끝까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처음엔 어색하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몇 년 동안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었고 며느리는 도무지 움직일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요즘 시대의 며느리는 손님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얄미워 보일 수가 없었죠. 예쁘게 보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김 씨는 잔소리하는 나쁜 시어머니가 되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볼 때마다 서로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니 아예 안 보는 것이 해결책이었죠. 아들 며느리 좀 덜 보고 산다고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었고 나중에 누가 후회하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었습니다. 김 씨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아 잘 키웠어요. 다행히 크게 속썩이는 일 없이 제때 대학을 졸업하고 제때 취업을 했죠. 취업하자마자 자기들이 알아서 독립을 해서 집을 떠났고 다들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만나는 걸로 만족했어요. 그러다 첫째인 딸보다 아들이 먼저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벌써 결혼을 하겠다고? 네, 최대한 빨리 하려고 알아봤는데 올가을에 결혼식 올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동안 아들이 결혼 이야기를 한 적이 없으니 당황스러웠어요. 아들의 나이는 고작 30이었고 여자친구는 28이라 하더라고요. 요즘은 다들 결혼을 늦게 한다고 하길래 최소한 5년 정도는 더 있다가 결혼을 할 줄 알았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33살인 김 씨의 딸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이 갑작스레 결혼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었죠. 사실 저희 속도 위반했어요. 아이가 생겼더라고요. 아들은 쑥스럽다는 듯 얼굴을 붉히며 이야기했고 김 씨 부부는 약간 놀라긴 했지만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빨리 결혼할 생각이라면 아이가 생겨서 결혼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싶었죠. 다만 여자친구가 아직 2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들이 임신을 시켰으니 상대방 부모에게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한테도 이야기했니? 네, 지영이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제가 책임지고 결혼하겠다고 하니 좋아하셨어요. 상대방 부모가 좋다고 하니 내심 안심이 되었습니다. 김 씨의 부부가 허락을 하건 말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일단 최대한 빠르게 결혼은 진행이 되었어요.
너무 서두르다 보니 약간의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걸 따지는 사람들이 있니? 상견례가 끝나자마자 남편은 답답해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요즘 세상에 아파트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상대방 부모들은 무조건 집은 남자 쪽에서 해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황한 마음을 숨기고 침착하게 이야기해보려 했지만 워낙 강경하게 집을 내놓으라고 하니 협상의 여지도 없었죠. 아무래도 당장 아파트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신축급 투룸빌라에서 시작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 남의 집 귀한 딸을 임신까지 덜컥 시켰으면서 신혼집 구해주는 건 아까우셔서 그러시는 건가요? 귀한 남의 집 딸을 임신시켰다는 말에 김 씨도 남편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 가진 부모 입장에서 이보다 더 송구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엄밀히 말해서 손바닥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법이고 김 씨의 아들 잘못만은 아니었겠지만 전적으로 죄인이 된 기분을 느껴야 했어요. 뱃속의 아이만 아니었으면 이 결혼을 당장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이래저래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아파트를 지원해 주기엔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었죠. 첫째인 딸도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1년 안에 결혼을 하겠다는 입장이었기에 아들에게만 큰돈을 지원해 주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결국 일부 대출을 받게 하고 나머지는 김 씨 부부가 지원을 해주어서 25평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김 씨는 평생 경제적으로 쪼들린 적 없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두 아이들을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시키려니 허리가 휘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집을 사주었다고 해서 결혼 준비가 끝난 것도 아니었어요. 아파트를 사줬으니 당연히 혼수는 여자 쪽에서 준비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혼수요? 아이고 사돈, 요즘같이 아이 귀한 시대에 뱃속에 있는 아이가 혼수죠. 처음엔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지만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등줄기에 오싹한 기분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바보 같은 아들은 그 말을 듣고도 자기가 미안하다며 혼수는 아들이 모아둔 돈으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웃었어요. 며느리는 말 그대로 몸만 들고 시집을 온 셈이었습니다. 김 씨는 예전부터 그런 것에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아들을 결혼시키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꾸 화가 났고 혼전 임신을 시킨 아들에게까지 화가 나더라고요.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그냥 알아서 하라 해버리고 신경을 끊었습니다. 집 사는데 이미 큰돈을 보태줬고 더 이상은 해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아들은 결혼을 했고 며느리는 김 씨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손주가 태어나 식구가 늘어나면 만날 때마다 더 웃음꽃이 필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엄마, 낮에 선우 좀 봐줄 수 있으세요? 선우? 갑자기? 너 지금 회사에 있는 거 아니야? 집에는 지영이랑 선우가 같이 있을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너희 요즘 무슨 일 있니? 아들은 최근 들어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이야기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며느리는 하던 일을 그만두었고 육아와 살림에 전념했지만 처음 해보는 육아가 너무나도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아들도 혼자 벌어 세 식구 먹고 사느라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며느리는 자기 나름대로 혼자 아이를 키우니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죠. 그나마 주말에는 아들이 회사에 나가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육아를 도와주는데 문제는 평일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시댁에 맡긴다는 소리를 할까 싶었지만 그래도 맞벌이하며 애를 키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업주부로 너무 불만이 많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처음엔 거절을 할까 싶었지만 괜히 아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커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결국 평일 낮에 6시간 동안 김 씨가 손주를 봐주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김 씨는 집에 있었으니 손주 봐주며 도와주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김 씨라고 육아를 하는 것이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며느리는 그 노고를 전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죠. 당연하듯 매일 아침 10시가 되면 손주를 데려와 김 씨에게 안기고 떠났고 오후 4시, 5시에 데려갔어요. 오늘은 내가 오후에 약속이 있는데 하루만 너가 보면 안 되겠니? 어머님, 저랑 약속이 먼저잖아요. 선우 4시까지 봐주기로 하셨으면 그 시간엔 다른 약속을 잡으시면 안 되는 거죠. 알겠다, 알겠어. 내가 저녁으로 약속을 미룰게. 도무지 누가 시어머니고 누가 며느리인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매일 찾아와 맡기고 가면서도 단 한 번 살가운 모습을 보인 적도 없어요. 농담이라거나 웃으며 뭔가 이야기한 적도 없었고 시어머니한테 육아를 그렇게 맡기면서 과자 한쪽 선물이라며 건넨 적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도 며느리는 너무나도 서먹했어요. 요즘 신세대 며느리들은 참 다르다고 느끼게 된 건 무엇보다 명절이 가장 컸습니다. 며느리한테 일 시키기 싫어 음식을 대부분 미리 준비해두고 기다렸지만 며느리는 말 그대로 시댁에 와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최소한 식탁을 차리고 있거나 다 먹은 그릇을 정리할 때라도 조금은 도와줄 법했지만 며느리는 본인의 식사가 다 끝나면 다른 식구들은 신경도 쓰지 않고 혼자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김 씨와 남편, 아들까지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며느리만큼은 소파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먼저 설거지 하겠다는 빈말이라도 할 법했지만 TV나 핸드폰에 시선을 고정하고 자기랑 상관없다는 듯 했어요. 처음 명절에 찾아왔을 때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는 그저 시댁이 낯설기 때문에 뭘 해야 좋을지 몰라 그런 거라고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지금까지 밥상 위에 숟가락 하나 놓아본 적이 없었죠. 아들이 돌아간 뒤에 최근 결혼한 딸에게 전화를 걸어 너는 시댁에 가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딸은 자기 시댁에서 집안일을 크게 돕지는 않지만 자기 시어머니가 뭘 하고 있으면 옆에서 돕는 신용이라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가 원하는 것도 딱 그 정도였어요. 며느리를 부려먹거나 일을 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온 식구가 집안일을 하고 있으면 같이 돕는 신용이라도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싶었죠. 그래서 한 번은 못 참고 소파에 앉아있던 며느리에게 같이 치우자는 말을 김 씨가 먼저 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나랑 같이 설거지 할래? 아니요, 저 지금 선우 봐야 해서 안 돼요. 그러면서 얌전히 잘 있는 손주를 봐야 한다는 핑계로 방 안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김 씨에게 아들은 자기가 설거지를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며 김 씨를 달랬어요. 진짜 문제는 얼마 후 아들이 작은 방에 들어가서 며느리와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가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며느리는 시부모가 듣던 말던 언성을 높이며 말했어요. 어머님은 왜 식기세척기 있으면서 안 쓰시는 거야? 요즘 세상에 며느리한테 설거지 시킨다고 하면 욕먹어.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혼자 하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그냥 같이 하자고 좋게 말씀을 하신 거지. 그리고 식기세척기로 하면 성에 안 차신대. 아, 진짜 너무하네. 내가 겨우 이런 대접이나 받으려고 오빠랑 결혼한 거 아니야. 며느리는 엄연히 손님인데 왜 손님을 부려먹으려고 하셔? 오빠가 우리 집에 갔을 때 언제 설거지하라고 시킨 적 있어? 그건 아니긴 한데. 그럼 어머님도 나한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야.
요즘은 명절에 시댁에 안 오는 며느리들도 많아. 그런데 나는 애까지 데리고 오잖아. 오히려 어머님이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라고. 그렇게 두 사람이 한참을 싸우더니 며느리는 혼자 방문을 열고 나와 신발을 신고 나가버렸고, 잠시 후에 아이를 안고 나온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며 돌아가더라고요. 김 씨와 남편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올 때마다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고기 반찬을 그렇게 차려주었는데도 어떻게 설거지 한번 하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지 몰랐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전통적으로 남자가 집을 사와야 한다는 말을 당연하게 했으면서 왜 이럴 때만 요즘 며느리들은 안 그렇다는 소리를 하는 건지 어처구니가 없었죠. 고부관계를 떠나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먼저인데 시댁 일이라면 선을 딱 긋고 자기랑 아무 상관없다는 태도가 괘씸했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힘드니 육아는 도와야 하고 빌라에서 살기 싫으니 아파트는 내놓으라는 건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기가 며느리기 때문에 시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했겠지만 오히려 김 씨도 그런 며느리가 너무 불편하고 부당했어요. 아들은 중간에서 쩔쩔매는 눈치였는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이제는 대놓고 며느리 편을 들며 김 씨를 서운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 가진 게 죄가 아닌데 왜 시어머니가 무조건 며느리에게 굽히고 해달라는 부탁을 다 들어줘야 하는 건지 몰랐어요.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쁘면 꽉 막힌 꼰대 시어머니 취급을 당했고 며느리는 공주처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게 대접을 해야만 했죠. 이제는 더는 끌려다니지 않고 결정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선우 우리가 못 봐준다. 네? 왜요? 힘드니까. 아니, 그래도 어머님 손주인데 힘들어도 봐주셔야죠. 너는 네 아들 아니냐? 힘들어도 네 아들이면 너가 봐야지. 김 씨의 말에 며느리도 할 말이 없는지 아무 대답이 없다가 기껏 한다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그럼 앞으로 저는 어머님 댁 안 갈 거예요. 너 마음대로 해. 앞으로 집에도 안 와도 되고 전화나 문자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김 씨는 아들 부부와 서로 연락을 뚝 끊었죠. 매일 아이를 맡기던 며느리도 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서로 안 보고 살면 아쉬운 건 김 씨가 아니라 며느리였어요. 집에서 바가지를 긁히는지 아들이 한 달도 못 가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요즘 다시 취직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애 때문에 시간이 애매한가 봐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아파트 어린이집에 아이 맡기기로 했는데 퇴근 시간이 안 맞아요. 엄마가 딱 3시간씩만 봐주세요. 연락 끊고 살자고 한 건 내가 아니라 지영이야. 너는 너희들 편할 때만 부모를 찾니? 이쯤 되니 김 씨는 버릇 없는 며느리보다 한심한 아들이 더 꼴보기 싫었어요. 엄마까지 대체 왜 이러세요? 진짜로 손주 영영 안 보고 싶으신 거예요? 아들까지 손주를 가지고 협박을 하니 정말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죠. 손주 못 본다고 하면 김 씨가 벌벌 떨 줄 알았나 봅니다. 처음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였지만 며느리가 미우니 손주까지 점점 마음에서 멀어지더라고요. 이제는 손주를 안 보고 산다 해도 크게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하는 건 원래 그런 애니까 상관없었는데 이젠 아들까지 이렇게 나오니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선우를 데리고 오던 말던 그것도 너희 마음이니까 마음대로 하고.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끊는다.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식에게 한없이 베풀며 살 수는 없었어요.
이미 아들은 30이 넘었고 사리분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였죠. 무리해가며 결혼할 때 뒷바라지까지 해줬으면 조금이라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하는데 며느리나 아들이나 이제는 똑같아 보였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김 씨와 남편도 느끼게 된 점이 있었어요. 이젠 60이 많은 나이도 아니고 다들 자기 인생이 있는데 자식이나 손주에 목맬 필요가 전혀 없더라고요. 며느리도 마음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보고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형제끼리도 자주 얼굴 보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싸우기 마련인데 사위나 며느리는 말할 것도 없었죠. 나중에 늙어 몸이 아프더라도 자식에게 신세질 생각 없었고 아들에게도 결혼할 때 집 사는데 돈 보태줬으니 앞으론 부모 재산은 생각도 하지 말라고 일러두었습니다. 그 말에 아들은 기분이 나빴는지 또다시 연락을 끊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젠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올해 초 딸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손주가 단 하나뿐인 것도 아니었어요. 딸과 사위는 김 씨 부부에게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만날 때는 참 잘했고 자라는 자식에게 마음이 가는 것처럼 손주도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